그럼 다음 발표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 산업센터 유서희 박사님께서 시장 친화형 XR 제품 출시를 위한 사용자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서희 박사님은 상명대학교 감성공학과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XR 산업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유서희 박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XR 산업센터 유서희입니다. 저는 시장 친화적 XR 제품 출시를 위한 사용자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장 친화적 제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 제라드 잘트만에 따르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의 95%는 감성이나 감각, 느낌과 같은 사용자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를 조금 더 실감 있게 드리자면 애플을 좋아하시는 구매자들 분들께서는 사실 애플의 제품이 이제 엄청나게 스펙이 좋다라기보다는 애플 제품이 주는 그 감성이 좋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제라드 자트먼은 어떻게 95%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교수님에 따르면 생체 신호를 측정을 했었을 때 실제로 어떤 제품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와 생체 신호의 반응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시에 대해서는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보고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31%의 광고업계 종사자들은 감성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훨씬 더 많이 보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6%만이 이성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더 많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감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R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시각, 청각, 그리고 나아가서 촉각까지 이제 사람들의 감각을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감성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XR 제품을 사용하는 혹은 XR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감성 변화를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사용자나 수요처 니즈들을 이제 함께 반영을 해야지 저희가 시장 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한데요. 저희 XR 산업센터에서는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실증을 통해 제품을 보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고자 한 사용자 참여형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사용자 참여형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전 모집을 통해서 이제 이 평가를 받고자 하시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요.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R, VR 기기 또는 AR, VR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훈련, 교육 서비스, 의료 응용 서비스, 유통 등 매우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평가 대상에게서 이제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는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제안드리고 있는 지표들은 사용성, 유효성, 수용성, 그리고 생산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성 혹은 유효성만 이제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협의할 사항이고요. 이 평가 지표가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평가자 풀을 정하게 됩니다. 평가자 풀은 이제 크게 일반인 그룹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인 그룹은 이제 해당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을 총칭하는 단어이고, 전문가 그룹이라 하면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혹은 이제 AR이나 VR 기기 전문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평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또 안내를 드리게 되는데요. 평가 환경은 크게 저희가 유사 환경과 실제 환경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XR 산업센터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유사 환경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해당 제품이나 이제 기기들이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환경 내에서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크게 사용자 생체 데이터,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응답 및 체험하고 난 뒤에 설문 데이터, 그리고 이제 기기나 이제 성능 평가에 대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 생체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선, 뇌파, 그리고 심전도 등이 있고요. 그 사용자 응답이나 체험 후 평가라 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나 혹은 이제 평가 후에 심층 인터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데이터들을 각각 분석하거나 혹은 이 세 가지를 총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맨 오른쪽과 같이 사용성이나 유효성, 수용성, 그리고 생산성 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 사용성 테스트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마케팅 조사나 혹은 사용성 테스트 대비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사용자 참여형 평가의 차이는 크게 생체 신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체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마케팅 조사나 사용성 테스트들은 제품 서비스들을 사용한 후에 기억을 반추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과 달리 사용자 참여형 평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무의식적인 반응까지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의식적인 반응, 즉 설문이나 이제 인터뷰 등을 통한 이제 의식적인 반응과 함께 무의식적인 반응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언어적인 한계까지 함께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체 신호별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신호는 크게 뇌파, 시선, 심장, 그리고 행동 정보 등이 있는데요. 뇌파 정보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EEG라는 이제 측정 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예시는 사용자의 각성이나 이완 정도, 혹은 좌우 뇌의 활성화 정도 등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다음 시선 추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동공의 크기나 혹은 이제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응시했는지에 따라서는 행동과 관심 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동공이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정도에 따라서는 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왼쪽의 이제 사진처럼 이제 리스트밴드 형태의 PPG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심장 정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로는 사용자의 각성이나 이완 정도 또는 사용자의 이제 만족도 같은 감성 등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VR이나 혹은 AR 기기를 이제 착용하실 때 착용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행동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영상 녹화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 영상 녹화에 따라서 이제 이용 정보를 어떤 것을 이용을 했는지 혹은 정보 탐색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따라서 사용자 행동 패턴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화면은 이제 뇌파 측정을 실제로 이제 시연하는 예시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VR 기기를 착용을 한 채로 뇌파 측정 기기를 함께 착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저희가 신호 체크를 진행을 한 다음에 맨 아래 그림과 같이 뇌파 데이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맨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주파수 영역대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뇌파는 각각의 주파수 영역대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정량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축은 이제 쾌불쾌, 맨 세로축은 각성 이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쾌불쾌 측과 각성 이완 측을 측정을 하게 되면 모든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감성 모델을 이야기하는 차원 감성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성 모델에 따르면 이제 모든 감성을 전부 다 이제 이 표 안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뇌파를 통해서 측정했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뇌파를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기에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선 측정 시연에 대한 예시입니다. 시선 측정은 저희가 이게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각각의 모서리별로 이제 마크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요. 이 마크가 설정이 된 부분이 이제 관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심 영역 내에서 어디를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 봤는지에 대해서 히트맵 형태로 나타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히트맵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오래 그 부분에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되고,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갈수록 해당 영역에 대해서 점점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제 지금 초록색 원이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당 시점에서 얼마나 응시를 했는지를, 어디를 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고요.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시선이 움직이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선에 대해서 뽑을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참여 평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왼쪽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조금 흐릿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사전 모집 기업을 이제 실제로 신청을 하신 기업분들의 이제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이게 실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신청서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이 특성을 파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선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사용 영상이나 혹은 실제 제품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용성, 유효성, 수용성, 그리고 생산 효율성 중에서 이제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평가 지표 가운데서 이제 좋은 부분만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설계 파트입니다. 평가 설계 파트에 대해서는 선정된 평가 지표에 맞는 설문 문항을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평가 지표에 맞게 이제 크게 예를 들면 사용성이라는 평가 지표를 하게 된다면 그 하위단에 다른 분류들을 저희가 조금 더 구분해서 평가를 사용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설문 문항을 저희가 이제 차용해서 작성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서비스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크게 이제 제안드리고 있는 거는 대조군 비교와 사용 전후 비교입니다. 크게 이제 대조군 비교는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 그룹 컨텐츠를 사용하는 그룹과 사용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AR 컨텐츠라던가 혹은 AR 컨텐츠를 쓰지 않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수급 포인트를 잡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AR 컨텐츠를 이용하는 평가자분들의 평가자분들의 데이터를 일부 생체 데이터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평가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용 전후 비교입니다. 사용 전후 비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특히 생체 데이터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 생체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는 구간인 레퍼런스라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모든 AR 컨텐츠나 혹은 VR 컨텐츠를 이용했었을 때 모든 평가자분들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전후 비교를 이제 설문 문항으로 이제 비교하고자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 단순 측정치만 제시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레퍼런스 기관과 이제 AR 또는 VR 컨텐츠 사용했을 때의 데이터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 자체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체 데이터를 통한 평가가 더 중시될 경우와 혹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더 중시됐기 때문에 설문, 인터뷰를 통한 평가가 중시될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체 데이터를 통한 평가가 중시될 경우에는 일반인 그룹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인원수는 30명에서 3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 인원의 숫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 데이터를 제시할 때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제 제한드리고 있는 인원수이고요. 이제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한 평가가 중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더 중시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인원수를 5명에서 10명 정도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를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1인당 60에서 7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한 상황이고 그 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평가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 평가에 대한 서술게나 혹은 이제 사전 설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라는 이제 구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레퍼런스 측정은 이제 생체 데이터를 측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안정적인 생체 데이터를 취득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물론 생체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본평가 단계인데요. 본평가 같은 경우에는 AR 또는 VR 콘텐츠를 체험하고 평가하는 구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후 설문 또는 이제 인터뷰 구간인데 이거는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사후 설문과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 대한 이제 예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드리면 이제 그 해당 콘텐츠를 실행을 하고 각각의 이제 콘텐츠에 맞는 태스크들을 저희가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형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제 어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두 리스트들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모니터링 그리고 원격 협업에 대해서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수행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들과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평가 결과 보고서 내용에는 사용 전후 설문 집계라던가 혹은 이제 유의미한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용 후 인터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점이나 혹은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고 이제 평가자별 생체 신호 혹은 생체 신호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뇌파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후 감성 변화 비교라던가 혹은 집중도 같은 이제 비교 예시가 있을 수 있고요. 시선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중에 응시 위치 혹은 이제 응시 지속 시간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홍보 차원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 VR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증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센터명은 서울 XR 센터이고요. 이번 8월에 공식 오픈 예정입니다. 저 센터 위치는 DMC 첨단산업센터 4층 코워킹 오피스이고요. 이제 이 평가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띄워드린 이 문의처에 이제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